안녕하세요. 오네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정면에서 보면 일자 형태, 측면에서 보면 만국의 커브 형태를 띠죠. 하지만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측만증인데요. 척추가 정면에서 옆으로 휘어 보이고 측면에서 봐도 변형돼 나타납니다. 게다가 인구의 1에서 3% 정도에서 나타나고 주로 성장기 10대에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현대인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오늘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척추. 인체의 중심축으로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요.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면 신체 균형도 무너집니다. 1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척추 측만증은 앉아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직선인데 비해 척추 측만증의 척추는 C자 혹은 S자 형태로 옆으로 굽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두통,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몸이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바르고 곧은 건강한 척추를 위해 알아야 할 척추 측만증의 모든 것.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민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척추 측만증 질환 설명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질환입니까? 이 척추가 앞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척추가 굽어지거나 혹은 꼬아져서 앞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휘어진 상태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만 봤을 때 휘어져 있습니까? 옆에서 보았을 때는 원래 경추나 요추는 C자의 커브를 그리게 되고요. 네. 흉추의 경우에는 거꾸로 C자의 커브를 그립니다. 그래서 더블 S 커브를 그리게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환이 척추 측만증인 건데 척추뼈가 옆으로 휘어지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원인이 있을 텐데요. 기능성 척추 측만증은 일시적으로 척추가 휘어진 상태입니다. 보통 그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많고요. 일시적이고 대부분 자세를 바로 잡아주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굽어지고 또 꼬아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진 상태에서 그게 교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소아마비 혹은 뇌성마비 같은 신경 근육성 질환도 있고요. 네네. 류마티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신경 섬유종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외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건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리고 원인이 되는 그 질환이 없이 생기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주로 사춘기에 나타나며 원인 불명의 특발성인 경우가 85에서 90% 정도로 가장 많은데요. 성인의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 측만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정도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령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10대가 4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가 차지했습니다. 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척추 측만증 환자 상당수가 치료 시기를 놓쳐 측만증이 악화가 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척추 측만증의 경우 노화를 겪으면서 척추의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로 다리 저림이나 심각한 허리 통증 등이 악화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똑바로 섰을 때 한쪽으로 어깨가 기울어져 있거나 누웠을 때 다리 길이가 다르다면 척추 측만증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질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척추 측만증이 생긴다. 앞서서 원인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에 진실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척추 측만증이 생겨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적인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측만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은 네네. 이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은 자세와는 상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고 그 자세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면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일부는 진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에는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매면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척추 측만증은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만 맸다고 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원인이 될 수는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가족력이 있다. 어떤가요? 이거를 알아보려고 몇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들에서 직접적인 가족력을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다만 어떤 연구에서는 부모 모두에게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 자녀가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확률이 약 50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약 38% 대 62%로 환경적 요인이 좀 더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족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관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바로 잡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자 사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바르지 못한 자세 등으로 척추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척추 측만증으로 이제 병원 오셨는데 그 내원 당시에 어떤 증상 느끼셨어요? 일단 평소에는 허리가 괜찮다가 또 다시 아프다가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증상 때문에 내원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 혹은 통증의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어날 때 이제 허리를 펴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돌릴 때 좀 많이 통증이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기가 주로 힘들어요. 현재는 상태 얼마나 호전이 좀 되셨어요? 일단은 받고 나서 처음에는 엄청 심해서 이제 거의 기다시피 통증이 이렇게 와서 내원을 했었는데 치료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반 이상은 호전된 것 같습니다. 경추부터 골반까지 전체 척추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휘어져 있지 않은지 보게 되고요.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휘어진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콥스 앵글, 콥 각도라고 하는데요. 측만증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가장 위쪽의 뼈의 밑면과 가장 아래쪽 뼈의 아랫면이 이루는 각도를 재게 됩니다. 이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각도가 심한 경우에는 측만증이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예후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측만인 경우 척추의 변형을 교정하고 유지하여 신체 균형을 얻게 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와 함께 측만증으로 인해 압박받는 척추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견인치료, 슈로스 운동치료, 척추부의 도수치료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고주파 치료. 요거는 윈백이라고 고주파 치료인데요. 근육의 세포까지도 이완하는 데 참 효과가 있는데 과긴장된 근육은 요 고주파 통해서 이완하기 참 편하고 측만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길어진 근육은 좀 줄여드리고 짧아진 근육은 늘릴 때 그 운동하기 전에 참 효과가 좋아서 이 고주파 치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 각도가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경과 관찰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근데 25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흉요 천추 보조기라는 것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루 중에 22시간에서 23시간, 그러니까 씻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착용을 해야 하고요. 이게 측만증 자체를 교정한다기보다는 측만증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그 수술의 시기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기를 적용을 할 때는 최소한 성장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 교정에 널리 이용되는 도수 치료. 척추와 관절을 교정해서 신체 정렬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손을 옆으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늘려요. 자, 오른손은 여기 손대를 잡아주시고 척추 측만증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슈로스 운동요법.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척추의 커브 패턴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휘어진 척추를 펴는 운동법입니다. 측만증의 대부분의 패턴은 오른쪽 흉곽이 뒤로 빠지고 왼쪽이 앞으로 가는데, 회전 호흡을 이용해가지고 빠진 흉곽은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간 흉곽은 뒤로 보내면서 이 밸런스를 맞춥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슈로스 운동요법은 척추의 앞, 뒤, 좌우 균형을 잡아 휘어진 척추를 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올려주셔갖고 숨을 들이마시는. 네, 앞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척추 측만증 진단과 치료 과정들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이게 어떻습니까? 척추 측만증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을까요? 보조기를 통한 치료만으로는 교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동 등을 통한 교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예 중에선 연예인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태권도 선수를 하다가 측만증으로 인한 그 요추 통증으로 선수를 그만뒀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지금 누가 밖에서 보면은 그냥 일자의 허리를 갖고 있는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운동은 어느 정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 치료를 하면 호전이 가능하다.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만약에 이 척추 측만증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측만증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현재 성장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 각도가 중요한데요. 이 성장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코 각도가 심한 경우에는 점차 측만증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측만증이 50도 이상인 경우에는 폐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치하지 않고 얼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척추 측만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환자분들이 측만증이 있는지 본인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자녀분들이 어깨 높이가 다르진 않은지, 혹은 골반의 높이가 다르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상이 있는 것 같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민 원장 모시고 척추 측만증에 대한 궁금증 말끔히 해소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척추 건강. 비단 노년층에서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은 어린 나이에 발생해 성장 시기와 맞물려서 휜 각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데다가 방치하면 척추의 노화가 빨라지고 다른 질환이 생길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로
척추 측만증으로부터 소중한 척추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